여러분은 지금 나우제주TV 증권경제방송 돈의 맛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최근 떠오르는 핫 이슈를 짚어보고 또 관련주들로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저점 매수의 달인 민경철 전문가의 날카로운 분석과 또 알짜 종목들로 찾아볼 거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오늘 올라올라 그럼 김은수 아나운서님과 함께합니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뉴페이스와 함께해요. 네. 아니 누구시죠?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네네. 사람이 네. 있습니다. 아, 돈의 맛과 함께하는 식구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니야. 마지막 하이라이트 농담- 시간에 또 상담자 농담입니다. 시간인데요. 또 오늘도 처음 또 인사 그렇죠. 네. 네네. 핵심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민경철 전문가님. 네, 그럼 오늘 이 뉴페이스와 함께 오늘 다룰 이슈는 어떤 건가요, 아나운서님? 네, 오늘 좀 이슈 좀 풀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요, 이 탈원전 정책 한 달 뒤면 이제 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해 10월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선언 이후에 이 탈석탄과 탈원전 이게 양립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원자력 발전소 해체 탈원전과 관련해서 좀 올라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네. 그런데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그 고리 1호기였죠. 고리 네. 1호기가 국내 원전 최초로 해체가 결정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에 한국수력원자력은요, 한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 이 고리 1호기 해체를 위한 해체 승인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제가 좀 보니까요, 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이 원전의 해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승인 절차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도 좀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품질 보증 계획서, 최종 해체 계획서까지 함께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사실 그 이전에도 고리 1호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달 이후, 그러니까 2017년 6월에 한번 영구 정지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가운데 정부가 탄소 중립 선언을 하면서 네. 석탄 발전에 대한 이 압박 수위도 조금 높여갔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한국은요, 이 석탄 발전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9위에 해당하는 나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한국을 기후 악당국이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명에서 좀 벗어나고자 문재인 정부가 또 이런 정책 기조를 밝히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온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문 정부는 국내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허가를 중단을 시키고요. 또 노후화된 석탄 화력 발전소 10기의 조기 폐기를 추진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탈원전 반대 진영에서는 어쨌든 이런 정책 기조에 반발을 하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보니까 전력 수급이 불안정하고 이 원전 생태계의 악화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비난이 좀 꾸준히 일고 있어요. 그런 단점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어찌됐건 어떤 산업이 부흥함으로써 네. 그 시장의 에너지 분야에서의 파이가 네. 반대편에서는 줄어드는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정부 정책이 모두를 만족하는 좀 정책은 없지 않나 네. 하는 그냥 심심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심심한 전문가님, 이야기를. 오늘 정말 뉴페이스로서 아주 핵심 역할을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과연 원자력은 청정 에너지일까요? 어. 아닐까요?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청정 에너지이다. 네, 청정 에너지다. 전문가님은요? 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해야 할 네. 청정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눈빛이 굉장히 진지하셨어요. 너무 진지하고요. 네, 네. 좋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왜 두 분께 했냐면요. 최근에 기사를 좀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혼 이슈로 굉장히 이제 그쵸. 좀 뉴스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그 빌 게이츠가요, 그 어떤 청정 에너지도 원자력과 좀 비교할 수가 없다. 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의견을 내놨어요. 또 저서에 책을 또 썼더라고요. 책 보니까 그런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담아서 강한 의견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1년 내내 이 대규모로 전력을 생산하고 좀 지구 어디서나 사용을 해도 유일하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은 이 원자력. 이거에 대한 중요성과 아주 강조점을 많이 줬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거 관련해서 조금만 한마디만 조금 덧붙이면은 치고 네. 들어오시는 거예요? 덧붙이면은 지금 우리 인구의 가장 큰 네. 네,
지구적인 문제가 네. 뭐 지금은 코로나19의 바이러스지만 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환경 문제였습니다. 그쵸. 환경 문제,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지구 네. 온난화와 지구의 위기가 전부 다 이제 뭐 5가지 지구의 위기가 전부 다 환경 오염과 관련돼 있는데 네. 이제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는 네. 앞으로 2050년도까지 네. 피할 수 없는 시대를 거슬 수 없는 흐름이 아닐까 싶고요. 뭐 맞아요. 아까 뭐 탄소 중립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남겨드렸는데 네. 지금 미국의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었던 파리기후 협약에 다시 재가입을 함으로써 이 탄소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점점점 무게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앞으로 이제 네.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왜 원자력이 탄소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이제 또 시청자분들 또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서 네. 그 탄소 중립에는 뭐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뭐 메탄가스, 뭐 온실가스 등 네. 뭐 여러 가지 나쁜 안 유해 좋은 가스. 물질들이 이제 그쵸. 존재해 있는데 네. 원자력은 그런 가스 발생이 없다. 대신에 이제 그 원자력이 네.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그거를 잘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네. 우리가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좀 전 세계적인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좀 어떤 부분이 좀 위험할까요? 일단 잘 아무래도 몰라가지고. 이제 네.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전력을 네. 생산하기 때문에 음. 그 부분이 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또 북한과의 또 군사적인 또 그죠,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가니까. 그쵸. 외부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네. 이제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원전 사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이제 지금은 기술력이 좋아져서 네. 뭐 이런 폐기물들을 잘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지만 네. 뭐 과거에는 뭐 전쟁 등이나 혹은 뭐 폭격으로 인해서 방사능이 유출되는 등의 그런 뭐 사고가 좀 있지 않았나 그런 뭐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만 네. 뭐 그런 부분들을 뭐 잘 뭐 해소해가고 있는 기술력이 또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개발이 되지 않을까 좀 그쵸.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탈석탄과 네. 탈원전을 병행하는 게 이 탄소 중립 달성을 앞당기는 데에는 뭐 유리하지 않은 시각도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이 앞에서 좀 얘기를 네네. 해주셨는데요. 이제 기후 변화 대응에 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탄소 중립은 반드시 필수적인 방법으로 지금 가는 기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청정 에너지인 원전 비중을 급격히 줄임으로써 우리 경제에 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조금 꼽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탈원전, 탄소 중립을 좀 동시에 실현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또 보니까 뭐 미국이나 영국, 중국 이런 주요 국가에서도 좀 기후 변화 차원에서 원전을 활용하려는 이런 흐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것과는 좀 대조적으로 반대로 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많이 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게 네. SMR이라는 게 있던데 어떤 건가요, 아나운서님? 네,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스마트 원전이라고 불리는 SMR, 스몰 모듈러 리액터의 줄임말이고요. 네. 소형 모듈 원전. 그러니까 좀 적은 용량을 갖는 원자력 발전 설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SMR이 왜 주목을 그렇게 요즘 많이 받을까 좀 봤더니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도 없고 기존의 원전 대비해서 안전도가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월등히.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차지하는 용지 면적도 작다 보니까 실용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것만 해도 장점이 3가지인데 이런 장점이 많이 있고요. 또 원자로 크기가 작아서 사고가 우려가 될 때 또 사고 시에도 이 방출되는 이 원자력 그런 방사성의 물질의 양이 적고요. 또 붕괴열도 적다고 합니다. 또한 초기 투자 비용도 적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장점들이 있어요. 있네요. 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대형 원전보다는 좀 경제성이 떨어지고 아직 기술 개발, 그러니까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확실한 답이 나와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도 있겠죠. 그래도 더 중요한 건 이 네. SMR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장점들이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많으니까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SMR은 뭐 탄소 배출도 거의 없고요. 네. 거기에다가 최고 수준의 청정 에너지, 그린 수소 생산 활용에도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그린 수소 생산, 증가 판매, 해수 담수화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수 담수화가 뭐 바닷물을 이용한 뭐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해수 담수화가 그 바닷물을 우리가 쓸 수 있게끔 필터를 작용해서 네. 이렇게 물을 원활하게 물을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게끔 네. 맑은 물로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기술력을 네네네, 또- 기술력을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SMR이 그런 해수 담수화에도 거기까지. 활용이 된다고 하니까 참 되게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 한수원은요, SMR에서 발생하는 이 고온 증기를 활용해서 값싼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국들에서도 이 SMR 육성에 나서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난해 10월에 이 SMR과 차세대 원자로 지원에 7년간 32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혔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요, 5년간 2억 파운드를 투자해서 SMR을 건설하겠다는 이 로드맵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2억 파운드 얼마인지 아세요? 2억 파운드. 네. 우리나라 돈으로? 3,140억이에요. 네, 어머. 5년간 3,140억. 네,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정말 이산화탄소, 이 CO2의 배출이 없는 원전 건설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판단이 좀 들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을 지금 개발 참여를 검토하고 있고요. 또 2028년에 인허가를 목표로 혁신형 SMR 개발도 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럼 어떤 국내 기업도 있는 거죠, 아나운서님? 네, 뭐 현대 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이 있는데요. 제가 좀 그림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좀 자세히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네, 일단 지금 제가 뭐 이런 전 세계적인 SMR의 흐름을 간단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보면 2035년 소형 모듈 원전 SMR 예상 설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뭐 캐나다, 미국, 멕시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뭐 영국, 유럽, 인도, 중국 등 이런 주요 국가에서 이렇게 예상 설치하는 규모를 한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중국과 러시아, 미국 이 세 곳이 좀 압도적으로 크네요, 크기가. 네, 그렇습니다. 정말 뭐 이렇게 많이 투자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으로는요, 이거는요,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이제 그 모형도, 조감도를 저희가 이렇게 본 거예요. 네. SMR. 네, 이렇게 이제 좀 지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조감도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까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국내에서 참여한 기업이요. 현대엔지니어링과 두산중공업 이 두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대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SMR을 제작을 해서 이 캐나다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하고요. 두산중공업은요, 지난해 7월 미국 SMR 기업 뉴스케일 파워에 약 500억 원의 규모의 지분을 투자해서 이 SMR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40년간의 이런 원전 기기 제작 시장에서 쌓은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기대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SMR 기업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을 투자했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현재 실제로 이 SMR 시제품 제작에 돌입한 개발사가 뉴스케일 단 한 곳이라고 해요. 오, 네, 그러니까 경쟁력이 현대중공업은 있네요. 네, 그죠. 굉장히 큰 일을 그쵸. 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오. 좀 앞으로 이 SMR 이쪽 뭐 사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관심도 많이 가고 기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앞으로 SMR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만 같은데 네. 전문가님, 오늘 그럼 이 관련주 어떤 관련주 짚어주실 건가요? 일단은 오늘은 자 조금 대변되긴 하지만 원자력 관련주와 탈원전 관련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원자력 관련주와 탈원전 관련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데 어떻게 같이 짚어주시는 거죠? 네, 뭐 일단은 이런 비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곱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나누기도 잘하고요. 매수를 아하. 잘하는 사람이 싸게 샀기 때문에 매도도 잘할 수가 있고, 아하. 그리고 적분을 잘해야 반대인 미분도 잘하는 것처럼 원자력을 잘 이해하는 기업이 탈원전 또한 좀 잘할 수가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두 종목군들을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 기대가 돼요. 네, 아주 멋진 비유였어요. 굉장히 쏙쏙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왜 지금 주목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 기존에 뭐 구시대적인 놀랐어요. 네, 저 갑자기 여기 화를 냈어요. 단어도 저도 화내는 아까 게 귀를 아니고, 이렇게 막았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화내는 게 네네. 아니라요. 그만큼 네. 중요하다. 아, 네, 예.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하다. 네. 지금 구시대적인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라 지금 차세대, 네, 지금 신기술이 접목된 이제 차세대 고효율 차세대 원전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은수 앵커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자,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을 피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원전 기술을 세계에 수출함으로써 네.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니즈가 있고요. 그리고 탈원전 정책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내년 대선에서 네. 정권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다음 정권으로 바뀌느냐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그 갈림길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는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파리 기후 협약에 가입을 했고 탄소 중립, 이제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이슈들이 또 환경 문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초효율, 초고효율의 차세대 원전에 대한 이제 세계적인 시장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력의 사용량이 네.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개발도상국들이 산업화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네. 얼마나 수많은 전력이 필요하겠어요. 그쵸. 한강의 기적.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었던 허허벌판에서 강남 집값 네, 저좀 그렇게 봐주세요. 되기까지 죄송합니다. 강남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남 집값이 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발전, 얼마나 많은 전기가 사용됐겠어요. 지금 인도에 살아가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힘들지만 14억 인구에 가까운 인구가 개발도상국이 상업화로 경제 개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그런 전력 수요,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뭐 구름이 끼면 태양광의 전력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네. 풍력, 바람이 안 불면 맞습니다. 전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안전하게 탄소 배출 없이 이산화탄소의 배출 없이 전력을 원활한 공급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원전이 향후 이제 어떤 사업을 하든 경제 개발국이 이제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의 니즈도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강대국들 미국, 중국, 우리나라, 일본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네. 그런 뭐 또 다른 뭐 시험대에 또 올라서게 될 텐데 뭐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반도체고요. 그 반도체를 만드는데 공장을 돌리는데 전력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요즘에 또 가장 시청자분들 또 뜨겁게 관심 가지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가상화폐입니다. 굉장히 큰 맞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자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데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와 그거를 구동시키는 컴퓨터, 네. 인터넷 서버 전부 다 전력이 소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죠. 친환경 에너지라는 것이 당연히 태양광, 뭐 풍력, 뭐 천연가스 이렇게 정말 이런 에너지로만 우리가 인구에 필요한 에너지를 조달하면 좋겠습니다만 네. 이런 친환경 에너지 관련돼서 약점은 유가가 저유가일 때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이제 코로나19 폭락장에서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사태까지 가면서 지금 미국의 수많은 세일가스 업체들이 망하느냐 사느냐 도산되느냐 우르르 이것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타났어요. 그쵸. 그래서 아직까지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그런 기술력들이 부진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이런 초고효율을 가지고 있는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SMR 그리고 이제 차세대 원전에 대한 세계적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좀 미리미리 관련된 종목들을 대선 전에 왜 대선전인지는 살펴봐야겠죠. 살펴봐야겠죠. 네. 조금 살펴보는 필요가 있겠다. 그쵸. 이렇게 좀 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초고효율 네. 차세대 원전 왜 지금 주목해야 하는지 짚어주셨고요. 그럼 전문가님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어떠한 관점에서 짚어봐야 아실지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팁을 좀 주시죠. 네, 일단은 깔고 가는 것 중에서 네. 자, 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진행해보고 네, 정말 그다음에 조금만이에요. 조금만 진행해보고 관련주들 네. 첫 번째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뭐 네. 보조지표도 있을 거고요. 네. 뭐 회사의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쵸. 저희는 일단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 뭐 주식에는 100%의 기준은 없지만 최소한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재무적인 관점에서 청산가치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수상한 공시의 주된 공시를 알면 주가가 보인다. 네. 공시적인 측면에서 간단하게 네 가지 측면에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공시적인 측면까지는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지금 관련주들 뭐 수십여 개 종목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결국에는 뭘 사야 되느냐
이걸 가장 궁금해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돈줄을 맛보게 해드릴 네, 그 종목을 오. 이제 저격해서 마지막에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과정을 부족하지만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돈줄 맛보기 전에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자료 함께 보고 갈까요? 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조금 미비해서 좀 쑥스럽습니다만 겸손까지. 자료화면 잠깐만 또 띄워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어제 나왔던 기사 내용들의 일부를 좀 발췌를 왔어요. 그래서 뭐 인트로로 조금 몇 가지 기사 내용들을 좀 보고 가도록 했습니다. 네. 자, 원래는 이제 이런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뭐 혐오 시설까지는 아니지만 기피 시설입니다. 그렇죠, 기피했죠.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지만 내 동네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안 된다. 네, 안 그런 된다. 좀 기피 시설인데, 자 보면은 자 사진으로 우리가 보면 자 이게 기피 시설인지 아닌지 모를 만큼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 지금 원전이 아름답게 건설되어지는 날이 얼마 남지 남지 않았다. 않았다. 기존에 이제 대형으로 대형 원전으로 짓던 것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미술관처럼 이렇게 SMR을 이제 착공하게 되면은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저 건물 이쁘다 했는데 그게 이제 원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 그래서 이런 시대가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자 아까 빌 게이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를 해줘서 네, 조금만 네. 더 덧붙이겠습니다. 네. 자, 빌 게이츠가 탄소 발생 없는 유일한 에너지원은 원자력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빌 게이츠가 설립한 미국의 원전 기업이라는 원전 기업이 있습니다. 테라파워라는 기업인데요. 향후 10년 이내에 미국 전역에 SMR을 설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 지금 빌 게이츠, 그러니까 제가 하면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전 세계인들이 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크로소프트의 그쵸. 윈도우즈를 개발한 창업자인 창업자인 이제 빌 빌 게이츠가 게이츠가 미국 전역의 SMR을 향후 10년 동안 어떤 기업을 통해서 공급하겠다? 파워테라라는 미국의 원전 업체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어요. 공신력이 확 올라가요. 빌 공신력이 게이츠가 올라갑니다. 얘기하니까. 자, 그리고 그렇죠. 현실 가능성. 제가 얘기하면 그냥 허황된 얘기지만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 형님께서 이야기하면은 형님이에요? 형님이죠. 아니 네. 근데 요즘 좀 너무 자신감을 잃어가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네. 아니 나이도 형님이고요. 아. 네, 그냥 뭐 겸손하신 거잖아요. 그죠? 아니 뭐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애청자분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전기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맞습니다. 저렴한 편이죠. 저렴한 진짜 정말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네네. 상대적으로. 네. 자, 그렇죠. 미국에서는 지난해 폭설이 왔을 때 일주일 동안 전기료가 몇 천만 원이 나와버려서 일반 가정이에요. 일반 가정에서 어. 정말 이게 공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은 자 뭐 재난재해가 일어나더라도 네. 그 전기료가 갑자기 올라가는 케이스가 없어요. 그렇죠. 기존에 저렴하죠. 저렴하게 공급을 해주는데 미국에서는 사설업체가 공급을 해주는데 사설업체. 그 폭설로 인해서 그 전력을 생산하는 생산량이 줄어들었는데 수요는 늘어나니까 가격이 소비자한테 통보도 되지 않는 선에서 어머. 폭증이 되어버려서 나는 와. 전기료가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정말 막대한 전기료를 내는 것에 대한 좀 사회적인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자 우리나라처럼 한국전력이 공기업의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전 국민에게 전력을 공급해주고 있는데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당연한 게 아니다. 네. 정말 뭐 지금 전력 공급 안 되고 있는 뭐 개발도상국에게도 우리 SMR 소형 모듈 원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전력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만큼 정말 이제 원활하게 좀 공급되어지진 않는 것 같다. 또 않는다. 가격적인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네. 부가가치가 좀 상당할 수 그쵸. 있는 네. 산업인 것 같다라고 좀 네. 견해를 밝혀드리고요. 네. 자, 다음 이슈 잠깐만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해서 좀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좀 누구보다 진행하겠습니다. 자, 현대 엔지니어링 네. 방사능 수출 불가능한 소형 원전을 짓는다. 이런 또 기사 내용들이 나왔어요. 자, 네. 어떤 기술력인지는 나중에 차 추출 공부를 해 보시고 네. 자, 어찌됐건 방사능 누출이 불가능한 소형 건설을 또 만들어내겠다는 부분이고요. 자, LNG 발전 설비를 만드는 이제 업체들 중에서 자, 우리나라 중견 발전 이제 기자재 업체인 BHI가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 네. 때문에 원자력만은 아닙니다만 이런 에너지 관련된 이슈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점유율을 좀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런 이슈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발췌를 네. 해봤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에서도 중국이 이기지 못하도록 안 놔둘 거다. 중국을 때리겠다. 이렇게 좀 의견을 밝혔어요. 네. 그래서 미래차 시장에서도 중국이 이제 이기지 않도록 안 놔둘 것이라는 거는 자,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교체가 되는 비중이 클수록
네. 기존에 휘발유가 소비되는 것에서 전기가 소비되게 되는데 네. 그 전기를 누가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네. SMR 원전으로 공급되는 전력을 많이 생산해야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네.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 자동차들이 네. 전부 다 이동 수단이 그렇죠. 돌아다닐 때마다 전력이 소비된다면 그쵸. 지금보다는 더 많은 훨씬 전력이 많은. 소비될 것이고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뭐 반도체 칩과 네. 뭐 그런 연산 장치들의 소비하는 전력도 네.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전력 수요다라는 부분을 조금 이야기 남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뭐 자료화면 잠깐만 보면은 자 지금 원자력 그리고 탈원전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주가와는 좀 직접적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좀 과거의 히스토리를 잠깐만 궁금해요. 조금 네. 이벤트들을 네.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도 당시에 탈원전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네.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막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이명박 정권이 도래를 했고 이때는 원자력을 막 짓고 원전을 통해서 네. 우리 계속해서 더욱더 많은 원자력을 만들고 박근혜 정권 때도 원전을 해외로 수출하는 이슈들에 굉장히 또 이제 뭐 목을 맸었다고 한다면 자 지금은 기존의 노후화된 원전들 화력발전소 폐기시키고 짓던 원전도 공론화를 중단시키고. 통해서 중단시켜버리고 네.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정책을 폈습니다. 네.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피해주로서 주가가 좀 무너졌었던 과거력이 있어요. 아. 그런데 돌연 갑자기 임기 2017년도 5월 당선이 됐죠. 네. 그리고 나서 1년이 딱 지났는데 갑자기? 무너졌던 원자력 그리고 탈원전 관련주들이 살아나기 갑자기 시작했어요. 폭등을 하게 됩니다. 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네. 그린 뉴딜 정책 처음에 임기 초반에는 아, 네네. 수소 경제, 공유 경제 하면서 수소 관련된 종목들 그쵸.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었는데 네. 갑자기 원자력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게 됩니다. 그 주요했던 이슈가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판문점에서 악수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형님 뭐 대북 제재 좀 잘 풀어주십시오. 뭐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형님을 참 좋아하세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요. 네, 형님 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을 네. 통해서 이제 원전, 탈원전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네. 왜 바뀐 거를 이 사진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네, 중요한 네. 질문입니다. 어. 이것과 이 원자력 관련주의 연결고리가 도대체 무엇일까? 형님 네. 제가 질문했는데 저 좀 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이제 그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뭐 일단은 북한에 네.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함으로써 수많은 전력이 소비가 됐죠. 북한의 개성공단을 가동하는데 전력이 없어서 가동을 못하는 사태입니다. 네. 중국에는 전력이 부족해요. 근데 그 전력을 미국에서 전력을 공급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업체들이 전력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이슈, 즉 대북 통전과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북한에 이제 전력을 공급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원자력 관련주들이 부각이 됐고요. 두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네. 자, 탈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북한의 핵폐기, 우리가 잠깐만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핵폐기. 자, 이거 2018년도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인데, 자, TV에 FFVD,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FFVD,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핵폐기. 핵폐기를 진행하면 북미 간 수교를 다시 맺어서 대북 제재를 풀고 북한에다가 철도 깔고 인프라 깔고 엄청나게 꿈을 그렸던 꿈이 기대감이 높아졌던 시점이 있습니다. 자, 그때 바로 우리 원자력 탈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정책주로서의 시세가 좀 크게 만들어졌던 과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관련된 기사 내용들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자, 정부가 우리나라에는 짓던 원전도 짓지 않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안 지을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기술을 개발해서 수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뭐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자,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님께서는 자, 국내에서 건설을 하지 않는데 해외로 SMR을 수출하겠다는 것은 조금 모순적이라는 좀 모순이 그런 좀 있죠. 입장을 좀 밝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찌됐건 뭐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는 SMR의 잠재 규모가 향후 다른 에너지를 대체했을 때의 시장이 최소 14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자, 다른 기업들은 다른 정정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 미국에서 SMR 산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 중립
달성 핵심 기술로 뽑았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미국의 이제 원전 기업 테러파워도 10년 이내에 미국 전역에 SMR 상용화를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을 이제 포부를 밝혔고요. 네. 러시아에서는 막 어떻게 보면은 우주 산업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초소형 모듈 원전을 통해서 정말 얼음으로 인해서 뭐 빙하로 인해서 좀 전달하기 어려운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뭐 송전탑이나 뭐 네. 전달체를 통해서 전력을 이동을 시키는데 네. 러시아는 땅이 너무 넓고 너무 극한의 또 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물 위에 뜨는 그런 SMR을 통해서 또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롤스로이스 네. 우리 명차죠. 네, 명차죠. 네, 형님들이 타는 차. 네, 형님들이 차는 네. 차죠. 롤스로이스도 SMR 산업에 좀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상상력을 덧붙이면 우주 산업에서도 그쵸. 전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력, 필요하죠. 네, 우리가 물에 띄어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처럼 향후에는 공중에 띄어서 뭐 원자력 개발을 전력을 뭐 생산할 수 있다면 우주에서도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혜주로서 우주 산업의 수혜주로서도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시나리오를 하나 제시를 이게 참 해드리고요. 재밌는 게요. 원자력이 딱딱하고 사실 저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렇게 상상력, 그러니까 앞으로 우주의 개발에 이렇게 쓸 거고 이렇게 쓸 거고 이런 상상력이 맞습니다. 더해지면 이 원자력이라는 딱딱한 이런 주제를 두고도 네. 굉장히 재밌게 풀어나갈 수 있고 감사합니다. 또 기대도 많이 되고 네. 너무 좋은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아주 옆에서 재밌게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주식에서는 네. 뭐 예측의 영역이 절반이고요. 대응의 영역이 절반인데 그쵸, 저희가 그쵸.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왜 지금 이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공략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쵸. 명분이 필요하겠죠. 그 네. 근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발빠르게 우리나라에는 설치하지 않을 거지만 해외 수출을 위해서 기술력을 개발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자, 이르면 9월달 ISMR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자,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금 추진 계획입니다. 한수원과 정부에 따르면 2028년도까지 표준 설계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인허가까지 마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발했다가 아니라 향후 계획이 있다. 개발해 나가겠다라는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2028년도까지는 정부가 개발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쏟고 네. 하는 과정 속에 충분히 정책주로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 자, 하필이면 그런데 네, 저 네. 또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또 내년에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 이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네. 있나요?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제가 오. 작년 12월 달부터 네. 계속해서 원자력, 탈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차기 대선 정책주로 제가 거의 무조건 99.9% 이상 부각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해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도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12월 달 대비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그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기술적인 저점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종목을 선별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일단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계신 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입니다. 지금 탈원전 관련해서 정정하겠습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네. 뭐 비리가 없었는가 뭐 정부와 각을 세우셨던 분이고 그쵸. 뭐 지금 탈원전이냐 아니면은 원전에 친화적인 친원전이냐 네. 그 대립이 언제까지 좀 지속이 국내에서 될 거라고 혹시 앵커님들은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라고 뭐 하기가 그 원전 기술력에 대한 그런 특장점 이런 게 확실하게 부각이 되기 전까지는 네. 계속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국민 대다수가 정말 네. 뭐 99% 이상이 뭐 동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쵸. 어떤 정책이든 네, 항상 뭐 네. 비관론자가 있고 낙관론자가 있는 맞습니다. 것처럼 어떤 정책이든 자, 뭐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정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쵸.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여권과 지금의 야당이 합의를 볼 수 없는 에너지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원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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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네. 네,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고 네. 이는 하루 아침에 뒤집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쵸. 정치라는 게. 그렇죠. 오래 네. 걸리죠. 지금 4년 동안 임기 1년을 남겨두고 갑자기 우리 친원전 정책을 필 거야라고 할 수도 없고요. 네, 그리고 이 맞습니다.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 차기 대권 후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유력한 대권 후보 이씨 두 분이 계시죠. 네. 그 두 분이 누가 되더라도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네, 신재생 그리고 탈원전 정책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드리고 자, 범야권에서는 뭐 윤석열 검찰총장님께서 출마 선언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네. 누가 야권의 정치 네, 차기 대권 후보로 올라서게 되더라도 네. 경선을 통해서 올라서게 되더라도 네, 원전에 친화적인 네, 친원전 정책을 펼칠 것이다. 그리고 그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대립이 이렇게 빵 폭발하게 될 텐데 공교롭게도 내년 3월 대선이 예정돼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올해 11월 달까지 각 정당의 대권 후보를 누구로 선출하느냐, 선출한 사람은 공약을 발표하는데 그 공약이 공약에? 서로 반대해서 부딪히는 시점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가 될 거고, 그때 우리는 정책주로서 원자력 탈원전 관련주도 부각될 수 있고, 아까 원자력에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기업이 탈원전도 잘한다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원자력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탈원전 관련주로도 갑자기 둔갑을 해버립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원자력 탈원전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 뭐 탈원전 관련주로 부각이 되냐, 원자력 관련주로 부각이 되냐, 둘 다 부각이 둘 중에 아무거나 돼서 주가가 폭등하면 네. 우리는 행복을 챙기고 좋은 결과를 그쵸. 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제 원전 오. 그리고 탈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네. 다음과 같습니다. 어려운 분야를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한번 픽 네. 짚어볼까요? 네, 일단 픽은 네. 저와 우리 애청자분들이 같이 골라볼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제가 딱 종목 그냥 딱 하나 딱 정해서 네.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한 종목씩 저도 실제로 차트 돌려보면서 저희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 돈줄 날만한 그 종목이 있는 건가요? 있기를 바라면서 바라면서. 있기를 바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네. 참고로 우리가 보성 파워텍 종목을 먼저 한 종목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성 파워텍 종목이 지금 보성 파워텍. 이 종목이 제가 12월 달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과거에 반기문 관련된 정치 테마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과거에 주가 2,000원에서 14,000원까지 7배가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오. 자, 그리고 나서 2018년도 5월 달, 바닥권 2,200원에서 6,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약 3배 정도, 우리 대북에 전력 공급해주고 탈원전 정책주로 또다시 남북 경협주로 부각이 되면서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바닥권 영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작년 연말 정도에 올해 이제 정치 테마 이슈로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보성 파워텍 봐야 된다. 야권에서 누가 나오든 야권의 정책은 원전 재가동, 원전 기술력 잘 만들어서 해외로 네. 수출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 기조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그 예언대로 주가가 한 80% 이상 지금 폭등이 나와버렸어요. 급등이네요. 그래서 12월 달 정말 이런 슈팅 메커니즘을 가지고 자신 있게 베팅하신 분들은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으셨을 텐데, 네. 이 끝이 정치 테마주로서의 모멘텀이 끝이 저는 올해 11월 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아직도 올해 11월이요. 제2의 보성 파워텍을 우리가 찾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부터 기술적인 관점에서 지금 제 기준의 저가 영역대에 위치한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종목들이 더 좋냐 나쁘냐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네. 지금의 구간이 매수하기 좋은 지점이냐. 삼성전자도 고가가 있고 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 저점을 종목이 공략하라. 저점이냐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보고하도 했습니다. 네. 자, 먼저 AB 프로바이오 종목 보고하도 했습니다. 자, 모더나 관련주로 폭등하고 상승한 상승분의 반납한 저점 영역대에서 최근 이제 모더나 플러스, 그리고 이 종목의 과거 이제 종목명이 유지인트입니다. 그래서 공작기계 관련된 사업 영역이 원자력 관련된 이슈와 부각되면서 최근에 또다시 1년선을 돌파하고 좀 시세가 만들어지는 좀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이 종목은 세무 의견 남겨드릴게요. 세무요? 아직까지 일봉상 최저점 영역대는 아니고 고가 영역대도 아니고 살짝 조금은 애매한, 그쵸. 갑자기 백신 관련주를 엮이면서 안 엮였으면 바닥일 텐데 엮임으로써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좀 세무 의견 남겨드리고요. 저번에 잠깐만, 왜냐면 지금 또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이 종목 중에 기술 관점과 재무 관점을 OX로 일단 나눈 후 두 네. 가지의 동그라미를 받은 후에는 청산 가치까지 동그라미를 받은 이 세 가지의 동그라미를 받은 종목을 원픽으로 하신다고 또 이렇게 직접 설명해주고 계신 거예요. 네, 맞죠? 맞습니다. 정확한 네. 설명이십니다. 네. 이 그럼- 설명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시청자분들 갑자기 왜 세모를 얘기하나 그러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짚어드린 건데 정말 지금은 감사합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 재분적인 관점 짚어주고 계십니다. 그럼 네. 계속해서 짚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한전 기술입니다. 자, 한전 기술도 큰 그림에서 보면은 아직도 바닥권이에요. 자, 아직도 바닥권이지만 최근에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우리
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좀 크게 물릴 수 있는 쌍고점 구간이다. 그리고 네, 오늘 좀 윗꼬리에서 쌍고점 영역대에서 이중천정에서 차익 신호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X 의견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한전기술 기술가점 X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 테크놀로지 종목입니다. 자, 본 기업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상대적으로 자, 바닥권 영역,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는 과거의 상승분은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 삼중바닥 영역대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단기 시세가 나와버렸어요. 그쵸. 정말 아쉽습니다. 이 종목 우리가 한 3개월만 전에 좀 봤으면 아쉽죠.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좀 아깝지만 못 일단 잡았어요. X 의견 남겨드립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우진 종목 보고하도록 한전 KPS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자, 한전 KPS 자, 본 주도 자,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네, 원자력 관련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자, 2월 달까지 정말 매수하기 좋은 영역대 네, 반복적으로 주고 나서 좀 큰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아쉽지만 자, 우리 한전 KPS X 의견 남겨드립니다. 네. 자, 다음으로 오르비텍 종목입니다. 자, 오르비텍 종목도 과거에 자, 2018년도 차트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2018년도 당시에 자, 단기간에 3,500원짜리가 정말 한 달, 두 달 만나서 악수만 했는데 주가가 3배 갔어요. 어머. 자, 그리고 나서 그 상승분을 자, 반납한 저점 영역대 이번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자, 이 저점 영역대의 매수 기회를 네, 주었지만 지금의 구간은 자, 과거의 고가 영역대까지 좀 시세가 좀 그쵸. 분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X 의견 남겨드립니다. 네. 자, 오르비텍 X 의견 남겨드리고요. 다음으로 우진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진 종목도 네, 이 종목도 2018년도 굉장히 뜨거운 시세가 또 만들었었던 종목 과거력이 있습니다. 네. 자, 과거의 우하향 추세를 기록하다가 주가 3,800원에서 만원까지 단기 100% 급등 후 네, 상대적으로 네, 우상향 추세가 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구간이 자, 추세 하단이라기보다는 조금 추세 상단에서 조금은 네, 꺾였을 때 이 4,000원 초반대에서 좀 진입기에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면서 네, 우진 종목 X 의견 남겨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휴베스 종목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아닌 것 같다 싶으면 X 의견 과감하게 남겨드릴게요. X. 이 종목 나쁘다. 가 아니라 X. 네, 이미 좀 올라갔다는 네, 점에서 올라갔다. X와 네. 자, 휴베스 X, 자, 에너토크 X입니다. 자, 정말 자 12월 달 우리 연말에 원자력 관련주, 탈원전 관련주 이런 슈팅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공략했다면 거의 분산 투자했으면은 앵가 죄송합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안타까워서. 네, 너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앵두같이 안타까워서 아. 앵두같이 뜨겁게 올라갔는데 네. 네, 안타까워서 어머나. 네, 그래서 네, 많이 좀 아쉽다라는 네.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죄송합니다. 자, 지금 네, 이 종목도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X 의견 남겨드리고요. 자, 한신기계 종목입니다. 자, 한신기계 종목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좀 아쉽지만 좀 매수하기 적절한 저점 영역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현대건설 종목도 우리가 큰 그림에서 보면 네, 아직도 좀 몸통 밑에 쪽에 좀 위치해 있는 상황이지만 X 의견 남겨드리고요. 자, 우원개발 종목입니다. 자, 본 종목도 이미 좀 고가 영역대에 좀 그러네요. 이미 위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X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대창솔루션 종목입니다. 자, 본주를 우리가 좀 차트를 놓고 봤을 때 네, 상대적으로 네, 조금 그래, 저점이네. 저점 영역대에 네.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오케이 네, 사인을 네, 첫 번째로 남겨드리게 되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창솔루션 저도 이제 표시해 보도록 네, 하고요. 기술 관점 5 받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한국전력입니다. 자, 한국전력 종목은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서 아직도 올라가지 못했어요. 자, 다른 대형주들은 코로나19 폭락장에서의 낙폭을 회복하고 이미 직전의 고가 돌파하고 있는데 우리 현대건설 종목은 아직도 코로나 사태로 코로나 터지기 전 2018년도 대폭락장에 왔을 때의 저점이 자, 23,000원이었어요. 자, 우리가 아직도 한국전력은 뭐다? 자,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아직 자,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 그리고 삼중바닥 영역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자, 저는 이 구간을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매수점이라고 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 우리 기술적인 관점에서 뭐 재무제표 보지 않아도 좋겠죠. 하지만 기술적인 한국전력. 관점에서 오케이 사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OK 사인 받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쇼림로봇 종목입니다. 자, 본주도 이제 원자력 그리고 원자력 해체 관련된 이슈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2018년도 당시에 차트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2018년도 5월 달에는 큰 시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17년도 자, 이 구간에서의 좀 시세가 많이 분출이 됐었고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뭐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그리고
뭐 로봇의 그런 뭐 생산화, 뭐 로봇 배달,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로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슈림 로봇 종목은 자, 과거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여기서 단타를 쳐서 좀 시세를 누려봤었던 종목인데요. 자, 본주는 일단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자, 매력적인 일봉상 최저점 영역대는 아니지만 자, 이렇게 저점과 저점 선을 그어봤을 때 일봉상이 추세 하단 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자, 매수 유효 관점에서 네, 기술적인 관점에서 OK 사인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비츠로 네, 두산중공업이네요. 자, 두산중공업입니다. 자, 이 종목이 SMR 수혜주로 거론되고 부각이 될 겁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점이네요. 우리는 조금 더 저점에 있는 위치한 종목 찾아보자 관점에서 X 의견이고요. 자, 네. BMT X입니다. 다음으로 BHI입니다. 자, 전 세계 점유율 뭐 많이 올라왔어요. 뭐 천연가스 관련해서 네. 이제 뭐 용어가 있는데 어찌됐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40% 정도를 차지하면서 1분기 굉장히 호실적을 보이면서 네. 주가가 폭발한 상황입니다. 자, X 의견 남겨드리고요. 자, 보성파워텍 일단은 X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드렸던 2,000원 초반대까지 빠지면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실제로 2012년도 그리고 2008년도, 2009년, 2010년도, 2017년도 대선 5년을 주기로 계속해서 원자력 관련된 정책주로 부각이 되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정말 큰 그림에서 다시 한번 이 종목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또 누군가의 그렇죠.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된다면 우리 정치 테마주라는 게 계속해서 그 이슈가 보성파워텍의 소재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충청북도 충주시 부덕읍 대창길입니다. 자, 충청북도 하면 떠오르는 정치 테마 인물은 저는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과 네. 우리 김동연 경제부총리님이 계세요. 우리 시장에서 충청도 소재 기업들이 갑자기 윤석열 정치 테마주로 상한가, 갑자기 김동연 정치 테마주로 상한가를 상한가. 기록하는 기업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자, 보성파워텍 종목도 기존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의 정치 테마주로서 소재지가 충북에 위치해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님의 연고지가 우리 충청도이기 때문에 네. 충청도 소재 차기 대권 후보의 정책주로 또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려했을 때 이 종목은 올해 11월 달까지 제가 계속해서 시점까지 정확하게 예언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자, 보성파워텍은 7,000원, 14,000원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11월 달 경선에서 누가 차기 대권 후보로 올라섰느냐, 그리고 그 후보의 관련 주를 찾기가 또 수산시장에 지속되었을 때 추가적인 시세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매수 권고드렸던 이 2,000원대 우리 매수하기 좋은 지점까지 다시 온다면 조정 시 주가 무너졌을 때, 지수 폭락했을 때 그 손실을 메꿀 수 있는 히든 종목으로서 관심 종목 추가는 오케이. 하지만 단기적인 지금은, 관점에서는 시세가 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자 주가 기준 X 의견 X입니다.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츠로테크 종목 보겠습니다. 자, 본 주도 자, 일단은 우리가 저점 5,000원, 4,000원 대비 벌써 한 2배, 3배 가까이 시세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X 의견 X, 남겨드리고요.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 기술 종목 보고를 했습니다. 자, 본주도 2018년도 굉장히 누구보다 뜨겁게 움직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과거에 600원짜리였던 기업이 자, 만나서 악수 한번 했을 뿐인데 주가가 3,900원까지 6배가 폭등합니다. 폭등합니다. 자, 3월 달에 이 주식 자, 600원, 700원짜리가 6배 가까이 폭등하는데 걸렸던 기간 단 2달입니다. 6배 폭등하는데 2달이기 때문에 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코인보다도 더 광풍적으로 그러네요. 더욱더 뜨겁게 움직였었던 과거력이 있다. 그 거래량이 말해주고 있고 그 상승분을 지금 반납한 저점 영역대에서 오랜 기간 박스권 구간을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정말 매력적인 구간에 자, 이 구간 지수가 박살났을 때, 무너졌을 때, 우리가 공포의 구간을 견딜 수가 없을 때, 주가 1,000원까지 빠졌을 때가 우리 기술 투자의 최적의 매수 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지금의 구간은 지금 일단은 일봉상으로 추세 상단 구간에 좀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유심 있게 지켜보시다가 공포 주가 구간에 내려오면 1,000원 정도 네. 혹은 1,000원 밑으로 빠졌을 때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의 구간은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는 추가 슈팅 자리가 만들어지지만 네. 그렇지 않았을 때 조금 낙폭을 우리 1,000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네. 오늘에서는 X 의견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지금 OK 사인을 받은 종목들이 대창솔루션, 그리고 한국전력, 그리고 휴림 로봇입니다. 일단은 시간 관계상 우리가 청산가치 영역적인 측면들까지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만, 자, 세 종목에 한해서 우리가 네, 뭐 재무 시간이 관점 될까요? 빠르게, 재무 관점 재무 관점 빠르게 하고 살펴볼까요? 마지막 픽을 좀 선정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창 솔루션입니다. 자, 일단 재무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취약한 면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은 꾸준히 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본 총계도 기존에 800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00억 정도 지금 연이은 적자 지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재무적인 관점에서 X 의견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휴림 로봇 이제, 보겠습니다. 네, 휴림 로봇인가요? 네, 휴림 로봇 보겠습니다. 자, 본 기업도 우리 최근 3개년도 연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본 총계가 700억까지 꾸준히 100억대에서 700억까지 48억에서 근 6년 동안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자, 매출액적인 측면들, 우리가 2017년도 영업이익을 기록할 때는 매출액이 700억이었는데 점점점 좀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고, 그러네요. 3개년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 휴림로봇은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2021년도 만약에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면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재무적인 관점에서 올해까지는 유효하다. 크리티컬한 재무제표는 아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3개년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적자를 기록한다면 내년 3월달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세무 의견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자, 마지막으로 한국전력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은 뭐 보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해서 뭐 영업이익이 그쵸. 향후에 좋아질 거라고 네. 이제 추정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매출액이 뭐 자본 총계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자, 2001년도부터 회사는 계속 돈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계속 어쩔 수 없이 매출액이 발생되고 있고요. 회사는 계속 꾸준히 영업이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쵸.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뭐 자본 총계가 70조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 기업의 가치가 매년 상승하고 상승할 있다.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주가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자, 전기세 인상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한국전력은 자, 우리나라에 좀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영업이익이 많이 나고 있지 않지만 해외 사업을 또 진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또 다른 이제 SMR 원전을 통해서 개발도상국들의 그런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혹은 뭐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북한의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 이슈들을 발발했을 때 그 전기세 인상에 대한 뭐 정책 수혜주로서 향후 우리 11월 달 부각이 될 여지가 좀 매우 높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일단 재무적인 관점에서 오케이 사인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두 가지 동그라미를 받은 한국전력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 한국전력 종목 11월까지 관심 있게 볼 종목 원픽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네, 보다 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신 분들 오늘 원전 관련주 또 탈원전 관련주 살펴봤는데요.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은수 아나운서님 그리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아, 네. 네, 잠시 후 계속해서 여기서 돈의 맛 끝이 아닙니다. 상한가를 꿈꾸는 남자, 우리 옆에 계신 민경철 전문가의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 분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돈의 맛 채널 고정해주세요.